반응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5장 등원 반응기의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등원 반응기 설계 부분 중에서도 컨버전 개념으로 전환율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등원 반응기를 설계하는, 그러니까 컨버전 X를 달성하기 위한 해분식 반응기의 반응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얘기할 컨버전 X를 달성하기 위해 CSTR이나 PFR의 반응기 부피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내용을 챕터 5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이 아이소서멀 리액터를 디자인하는데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해분식 반응기에 대해서 디자인 이케이션을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배운 내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4장까지 배운 내용 중에 4장의 내용 중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 이런 반응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 같은 경우는 농도를 배치 리액터 시스템에서는 부피분의 몰수, 근데 이 부피가 반응 전후에 동일하기 때문에 V는 라지 V는 V0 이렇게 돼 가지고 그냥 농도 텀이 이렇게 이 위쪽에 있는 녹색 박스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농도를 나타낼 때 부피 유량분의 몰 유량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근데 플로우 시스템에서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면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부피 일정 혹은 부피 유량 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농도가 여기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스 페이지 리액션 같은 경우는 배치 리액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응공학 시간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대부분 정용 반응기, 부피가 일정한 반응기가 많아요. 그래서 농도 텀이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대신에 좀 까다로운 게 플로우 시스템에서 가스 페이지 리액션을 할 때죠. 플로우 시스템에서. 그래서 플로우 시스템에서는 농도가 부피분의 몰 유량으로 나타내는데, 이 부피 유량이 이런 식으로 입실론 V0 플러스 1 플러스 입실론 X 이 텀이 들어가고, 그리고 5장에 이제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할 건데 압력 강화 텀 이 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원 반응이면 T0분의 T가 이제 일정한데 지금 고려를 해가지고 일반식으로 쓰면 농도 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피 유량 텀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뭐 델타라든지 세타라든지 입실론이라든지 몰수, 이거는 NJ, FJ 이거는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본 슬라이드는 그 5장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지금까지 챕터 1에서 앞으로 배울 챕터 5까지 어떻게 적용을 해서 반응기 부피를 결정할 건가, 혹은 컨버전 X를 얻기 위한 연속식, 흐름식 반응기 부피나 해분식 반응기에서 반응 시간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차트예요. 자, 챕터 1에서 챕터 4까지 배운 내용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5장에서 배워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우선 챕터 1에서 보면 우리가 몰 밸런스를 제너럴 몰 밸런스 이케이션을 배웠죠. 그리고 제너럴 몰 밸런스 이케이션을 해분식 반응기 CSTR, PFR, 팩트베드 리액터에 대해서 가정을 둬 가지고 적용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챕터 2에서는 뭘 배웠죠? 챕터 2에서 우리가 컨버전 개념을 배워가지고 해분식 반응기 CSDR,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 그리고 팩트베드 리액터에서의 디자인 이케이션을 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2장에서 잠시 연습하긴 했는데 우리가 디자인 이케이션으로 지금 디자인 이케이션에 나와 있는 이, 이 텀들 디자인 이케이션에서 우리가 만약에 리액션 레이트 데이터가 있으면 CSTR이라든지 혹은 PFR에 대한 반응기 부피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었죠. 우리 레벤스피어 플롯 해가지고 그렸잖아.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디자인 이케이션을 보면 디자인 이케이션들을 보면 여기 NAO 이거는 상수고 그리고 DT, DX, RAV가 있는데 우리가 리액션 레이트 값, 이 값만 알면 우리가 어떻게 적분을 해가지고 부피 일정하고 그래서 적분을 해가지고 컨버전 X를 구하기 위한 T를 구할 수가 있어요. 좀 그 CSTR에서 좀 쉽게 얘기를 해볼까? CSTR 보면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컨버전 X를 위해 어떤 반응에서 컨버전 X를 달성하기 위한 반응기 부피를 결정하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사용되는 FAO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지. 하첨자 5가 들어가면 상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리액션 레이트 값만 알면 우리가 이 컨버전 X를 뭐 80%일 때, 뭐 90%일 때, 이럴 때 구할 수가 있잖아. 그죠?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리액션 레이트 값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졌다. 컨버전에 대해서 주어졌다. 혹은 값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들을 풀어가지고 바로 반응기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액션 레이트 값이 컨버전 X에 대해서 안 주어졌어. 그래서 챕터 3장하고 챕터 4장에서 뭘 했느냐? 챕터 3장에서 속도 법칙이라는 걸 배웠죠. 속도 법칙을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리액션 레이트 텀이 속도 상수 K하고 농도 텀으로 나타내더라. 근데 여전히 이 농도 텀도 그냥 농도 변수로 나타낸 거지 전환율의 함수로 나타낸 게 아니죠. 그래서 챕터 4에서 뭘 배웠어? 챕터 3에서 속도 상수 배우고 속도 법칙 배우고 챕터 4에서 우리가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퀴드 페이지일 때, 가스 페이지일 때 농도를 A의 농도, B의 농도 뭐 이런 거를 전환율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만약에 4장에서까지 배운 내용으로 보면 우선 압력 변화가 가스 페이지 리액션인데 압력 변화가 있으면 다시 우리 5장 내용의 뒤쪽에 배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다. 그러면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니까 이 농도를 바로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된 이 농도를 여기 속도 법칙에 집어넣고 이 속도 법칙을 다시 어떠한 디자인 이케이션에 딱 넣으면 이 세 개를 합치면 결국 어떤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냐 혹은 가스 페이지 리액션인데 압력 변화가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5번하고 4번하고 합쳐가지고 속도 법칙을 2번에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압력 강화가 있는 변형이다. 반응 전후에 압력 변화가 있다. 그러면 압력 강화에 대한 식을 하나 더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몰 밸런스, 속도 법칙, 스토이키오메트리, 그리고 압력 강화 텀, 프레셔 드랍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풀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컨버전 X를 달성하기 위한 반응 시간 T 이거는
배치 리액터일 때죠. 그리고 어떠한 반응기 부피, 볼륨, 플로우 리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선 농도를 속도 법칙에 넣고 속도 법칙을 여기 농도를 속도 법칙에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속도 법칙을 이렇게 디자인 이퀘이션에 넣어 가지고 풀면 됩니다. 이 작업을 이제 5장에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자,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순서를. 그냥 무작정 외운다고 그런 게 아니라 순서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우리가 1차 가스 페이지 리액션을 그 리액션 오더가 퍼스트 오더고 가스 페이지 리액션인데 이거를 PFR에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가 챕터 1에서 몰 밸런스 식에서 챕터 1에서 배운 몰 밸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PFR인지 CSL인지 배치인지 이런 몰 밸런스 식에서 PFR을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 법칙 3장에서 배운 속도 법칙 1차라 그랬죠. 퍼스트 오더니까 퍼스트 오더에 대한 거를 선택을 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스토이키오메트리로 이 농도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농도를 초기 농도 곱하기 컨버전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싶거든. 그지? 그래서 이 농도를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 4장에서 배운 그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플로우 시스템에서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FA는 FAO 1-X인데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면 아이디얼 가스다.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면 부피량이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농도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몰 밸런스, 속도 법칙, 스토이키오메트리를 합치는데 어떻게 합치느냐? 우선 몰 밸런스식을 이렇게 하나 쓰고요. 그리고 속도 법칙, 속도 법칙이 여기 1차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RA 대신 KCA를 적어. 그러면 FA분의 KCA 이렇게 되지. 근데 이 농도 대신 다시 농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FAO분의 K, CAO 1 플러스 입실론 X분의 1-X, P0분의 P, T분의 T0 이렇게 돼. 그러면 몰 밸런스식 속도 법칙, 스토이키오메트리로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dv 이렇게 옮기고 컨버전 x에 대해서 이 텀들 다 옮겨서 풀면 부피가 이런 식으로 k분의 v0 1 플러스 입실론의 로고 1-x의 마이너스 입실론 x 식으로 구해져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게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가스 페이지 퍼스트 오더 리액션인데 PFR을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스 페이지에서의 스토이키오메트리로 구한 농도 이거죠. 얘를 이 CA를 여기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속도 법칙이 우리가 이 속도 법칙이 컨버전의 함수가 되고 PFR 몰 밸런스를 보니까 우리가 속도 법칙 리액션 레이트를 여기서 치환된 농도가 농도가 컨버전 함수로 치환된 거를 다시 여기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적분해서 풀면 최종적으로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몰 밸런스, 속도 법칙,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로 구한 뭐 농도 이걸 다 합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적분해서 푼다. 아시겠죠? 자, 배치 시스템에서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배운 내용, 디자인 이케이션, 그러니까 몰 밸런스, 그 다음에 속도 법칙, 그 다음에 스토이키오메트리로 농도 텀, 이거를 다 합친다 그랬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배치 리액터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선 배치 리액터를 모델링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해야 될 거는 배치 리액터의 가정 알죠? 우선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없다. 그리고 퍼펙트 믹싱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니까 그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은 뭐라 그랬죠? 부피 변화 없다. 혹은 density 변화가 거의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컨스탄트 볼륨 배치 리액터, 부피가 일정한 배치 리액터에서 몰 밸런스식을 이렇게 우선 농도 텀으로 써볼게요. 우선 이 제너럴 몰 밸런스 이케이션이 배치 리액터에서의 가정, 이거 없고 퍼펙트 믹싱을 하니까 얘가 상수니까 이렇게 빠져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이 해분식 반응기의 몰 밸런스 이케이션이고, 해분식 반응기의 몰 밸런스 이케이션을 이 V를 이렇게 넘길게요. 넘기면 VDT DNA는, 근데 여기서 V는 V0하고 동일하다 그랬지. 왜냐하면 부피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V0 분의 1 DT DNA가 되고, 이 V0를 이 안쪽으로 넣자고. 그러면 DT 분의 DNA per V0가 되고, 이게 뭐지? 부피분의 몰수, 농도지 농도. 그래서 DT DCA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 여기 있는 RA라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A가 없어지는 속도라는 거는 여기 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DT분의 DC. 그래서 컨스탄트 볼륨 해분식 반응기에서 반응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해분식 반응기에서 이제 몇 차 반응을 할 거냐? 비가역 2차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비가역 2차 반응을 진행할 텐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컨버전 X를, 어떠한 컨버전 X를 얻기 위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걸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자,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두 개의 A가 반응을 해서 B와 C를 생산하는 반응인데, 우리가 반응물 A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A의 양농계수 2를 나눠줘요. 그러면 A는 2분의 1B 플러스 2분의 1C가 되죠. 자, 몰 밸런스 C, 그리고 컨스탄트 볼륨 컨스탄트 볼륨 배치 리액터다. 부피가 일정한 해분식 반응기에서 우리가 몰 밸런스식 이렇게 되고, 그리고 NA는 ANAO 마이너스 NAOX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DNA로 표현돼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DT로 나누면, 미분하면 여기가 0이죠. 그래서 DT DNA는 마이너스 NAO DT DX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식처럼 디자인 인디케이션 설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속도 법칙이 1 리버스블 2차 세컨 오더 리액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속도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RL은 KCA의 제곱. 만약에 이 반응이 기초 속도 법칙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스토이키오메트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 할 때 배치 리액터에서의 콘스탄트 볼륨 배치 리액터에서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농도 텀이 CA는 CAO 1-X. 자,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뭘 구했느냐? 지금까지 한 게, 첫 번째, 1번, 이 속도,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디자인 이퀘이션을 구했고요. 2번, 속도 법칙을 구했고요. 3번, 농도를 초기 농도 CAO하고 컨버전의 함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얘랑 얘를 이제 합칠 겁니다. 어떻게 합치느냐? 우선 농도를 여기 집어넣고요. 여기 집어넣으면 이제 속도 법칙이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리액션 레이트 얘를 여기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 변화에 대한 컨버전의 함수가 컨버전에 대한 미분식이 컨버전의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분을 풀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오네요. 몰 밸런스식. 몰 밸런스식으로 얻어진 디자인 이퀘이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몰 밸런스 그리고 속도 법칙, 스토이키오메트리를 합쳐요. 그래서 이 식으로 합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여기 집어넣고 얘를 여기 집어넣고 V0는 이렇게 넘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V0분의 NAO가 CAO가 되지? 그지? 그러면 간단히 써볼게요. 이 식은 지금 V0를 이렇게 넘기면 V0분의 NAO는 CAO가 되잖아. CAO dt dx는 마이너스 RA인데 마이너스 RA 대신 K CA 제곱되고 얘 대신 K CAO 제곱 1-X의 제곱돼서 이 CAO 하나 없애면 결국 식이 이런 식으로 dt dx는 kcao 1-x의 제곱 dt dx는 kcao 1-x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dt는 dt대로 dx는 dx대로 이렇게 구별해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풀려고 그래요. 얘는 이쪽으로 넘기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dt는 kcao분의 1 x제곱분의 dx 그리고 우리가 반응이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K는 컨스탄트 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T가 0일 때는 컨버전이 0이고 T가 1T일 때는 컨버전이 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dt 적분하고 이 식을 적분을 하면 반응시간 TR이라는 거는 KCAO분의 1-X분의 X 이 적분하는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뒤쪽에 반응공학에서 사용하는 적분을 하는 방법들, 적분 결과들을 나타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컨버전 X를 구하기 위한 반응 시간,
언제 배치 리액터에서 세컨 오더 리액션이 일어날 때 컨버전 X를 달성하기 위한 반응 시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선 몰 밸런스 식, 디자인 이퀘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몰 밸런스 식에다가 우리가 속도 법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반응이 퍼스트 오더냐 세컨 오더냐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스토이키오메트리 테이블에 의해서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근데 A의 농도는 CaO 1-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농도를 1차면 여기 퍼스트 오더 속도 법칙에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다시 이렇게 집어넣거나 그 다음에 2차면 이 농도를 세컨 오더 속도 법칙에 집어넣고 세컨 오더 속도 법칙을 디자인 이퀘이션에서 여기 리액션 레이트에 집어넣어서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표현하면 dt dx는 k1 1-x 조금 전에 세컨 오더 풀어봤죠. dt dx는 k2 gao 1-x의 제곱.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면 1차 속도 법칙은 반응 시간 t가 k1분의 1 로그 1-x분의 1 2차 속도 법칙에서는 반응 시간 t가 k2 cao 1-x분의 x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반응이 퍼스트 오더 리액션을 따르는 반응이라 그러면 이 리액션 타임이 어떠한 컨버전을 얻기 위한 리액션 타임이 이 초기 농도의 초기 농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 결과를 보면 아시겠죠? 초기 농도의 CAO랑 전혀 관계가 없이 인디펜던트하다. 자, 해본식 반응기에서 퍼스트 오더일 때하고 세컨 오더일 때 컨버전 90%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나 반응 시간을 좀 알아볼게요. 우선 그 퍼스트 오더 리액션에서 컨버전 90%를 달성하기 위한 반응 시간 우리가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그 퍼스트 오더 리액션에서 반응 시간은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그러면 컨버전 X 대신 0.9 집어넣고 풀면 이 반응 시간을 풀면 K분의 2.3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K를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10의 마이너스 4승 per sec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K 대신 이 값을 집어넣으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 23,000초가 나와가지고 한 6.4시간 정도 나와요. 그리고 세컨 오더일 때 우선 리액션 타임 90% 컨버전을 달성하기 위한 리액션 타임이 얼마일까? 그래서 그 리액션 타임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x 대신 0.9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반응 시간이 kCAO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kCAO분의 9가 나오는데 이 kCAO 값을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삼성 퍼 세크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약 그 반응 시간이 9,000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2.5아워, 2시간 반 정도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에 K 값하고 KCAO 값이 동일한 조건에서 퍼스트 오더일 때 K 값이 10의 마이너스 4승 퍼 세크, 세컨 오더일 때는 KCAO 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 퍼 세크일 때 컨버전 X에 대해서
걸리는 반응 시간을 그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1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걸려요. 딱 보면 알겠지만 우선 세컨 오더가 어느 정도 컨버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리죠. 그죠? 근데 99%를 달성하는데 컨버전 X가 0.99일 때 컨버전 X가 0.99일 때 필요한 달성 시간은 갑자기 90%일 때 2.5시간밖에 안 걸리던 게 90%일 때 이게 지금 2.5시간이거든. 90%일 때 2.5시간인데 이 9%더 올리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27.5시간이야. 거의 10배가 더 걸리죠. 그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봐봐. 우리가 리액션 레이스를 표현할 때 1차는 KCA이고 2차는 KCA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1차 같은 경우는 농도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속도대로 했을 때 A가 빨리 반응하는 속도가 농도의 제곱에서 2차 같은 경우는 다시 얘기할게요. 1차는 농도에 대해서 1제곱이고 2차는 농도에서 2제곱이니까 반응 속도가 농도에 대해서 2제곱인 게 훨씬 더 빨리 나오겠지. 그래서 초기에 1시간 초기에 컨버전이 적을 때는 적을 때 영역 같은 경우는 달성하는데 시간이 1차에 비해서 엄청 짧아요. 근데 90%가 넘어가잖아. 만약에 극단적으로 98%, 99% 되잖아. 그러면 여기 이 상태일 때 남아있는 A의 농도는 100분의 1이지. 근데 이 상태일 때 남아있는 농도는 99%일 때 100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 100분의 1을 1승할 때하고 100분의 1을 제곱할 때하고 속도가 어느 게 더 느리겠어? 얘가 훨씬 더 느리겠죠. 100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얘는 100분의 1의 비례를 하는 거고 얘는 100분의 1의 제곱 비례하는 거잖아.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를 비교할 때 2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빠르지만 100% 컨버전을 달성하는 데까지는 반응 속도가 컨버전이 극단적으로 이제 높게 갔을 때는 느리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반면에 1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차보다 좀 느리지만 극단적으로 A의 농도가 적을 때는 2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반응 속도가 줄어드는 폭이 덜 한 거죠. 적은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표는 해분식 반응기에서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비가역 반응에서 컨버전 90%를 달성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인데 반응 속도 상수가 어느 정도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반응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K1 퍼스트 오더 리액션에서 K1 반응 속도 상수가 10의 4승, 10의 2승, 1, 1000일 때 10의 4승일 때는 한 hour, 그리고 10의 2승일 때는 minute, 1일 때는 sec, 그리고 1000일 때는 millisec 이렇게 된다고 해요. 세컨 오더 같은 경우는 K2CAO가 10의 3승, 10의 1승, 10 만일 때 이 정도 레인지에서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서 액상 반응, 해분식 액상 반응을 많이 하는데 한 이 정도 레인지예요. 그리고
반응 시간이 거의 한 뭐 15분, 20분, 길어봤자 한 4, 50분 이 정도 수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그리고 플로우 리액터 같은 경우는 이 리액션 타임, 캐릭터리스틱 리액션 타임이 시간까지는 안 가고 이 흐르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닛 단위 정도에서 리액션 타임을 가지는 반응을 플로우 리액터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보통 또 그 학생들 중에서 이 왠지 화학공학과를 뭐 제약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화장품 회사 가고 싶어요. 제약 회사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화장품이라든지 제약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약품들이 거의 대부분은 아니고요. 특히 제약이 많은데 배치 리액터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배치 리액터에서. 그래서 배치 리액터는 말 그대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그 리액터인데, 그래서 굉장히 값비싼 물건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배치 리액터를 한번 오퍼레이션 하는데 실제 배치 리액터의 오퍼레이션 할 때 걸리는 시간은 그 반응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반응 시간을 만약에 반응 시간이 2~3시간이다 혹은 뭐 1시간이다 뭐 이러면 준비 시간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토탈 사이클 타임, 이 배치 리액터를 한번 오퍼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그 한 사이클 시간은 실제 리액션 타임보다 더 길다. 그래서 토탈 사이클 타임 이런 거를 토탈 사이클 타임을 어떻게 구성되느냐. 우선 그 반응물이나 그 반응물이나 용매를 채우는 시간, 그리고 반응 온도를 올려야 되겠죠. 히팅하는 시간, 그리고 반응하는 시간, 그리고 클리닝하는 시간, 반응하는 시간까지. 이걸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그 제약회사 연구소 간 친구들도 있거든. 그래서 한번 찾아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너 뭐하니?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반응공학에서 배운 해분식 반응기 오퍼레이션 한대. 그래? 그러면 그 아침에 가가지고 연료 채우고 그다음 반응한 다음에 세척하고 이런 일 많이 하겠네요. 그렇대. 그래서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실제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선 피드를 리액터에 채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런 제약회사 연구소에 가면 해분식 반응기 운전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출근을 해가지고 회의 잠깐 하고 10시부터 일을 한다는 거야. 피드를 채워. 그리고 나서 이 채우는 게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걸린대. 그리고 히팅을 해. 히팅을 뭐 한 150도든 혹은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올리는 거야. 이게 또 뭐 한 좀 기다려야 되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대.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온다는 거야. 그리고 혹은 점심 먹기 전에 이제 반응기를 켜가지고 반응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한 2~3시간, 3~4시간 걸린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반응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압력 빼고 그리고 온도 내리고 그렇게 또 1~2시간 보내고 그리고 나온 반응기를 샘플링을 하고 나서 비우고 다시 세척을 한대. 그러면 이제 퇴근 시간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걸 잠깐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뭐 유기용매하고 원료하고 넣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그리고 스터링도 많이 시키고 믹싱도 시키고 반응한 다음에 샘플링하고 온도 낮춰가지고 샘플링 한 거는 분석팀 보내고 클리닝하고
그래서 실제로 반응 시간 외에 한 4~5시간씩 더 걸린대. 실제로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에서 반응기를 운전한다, 화공 엔지니어로서 혹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반응기 운전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출근해서 하는 일과가 그렇게 된다고 해요. 자, 배치는 다 배웠으니까 이제 CSTR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CSTR. 자, CSTR의 디자이니케이션은 V는 -RA분의 FAO 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3장인가 2장인가 거기서 잠깐 배웠는데, 공간, 시간, 타우, 스페이스 타임,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리액터 볼륨 플루이드가 엔터링 조건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 그랬지. 스페이스 타임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타우는 V0분의 V. 다른 말로 우리가 체류 시간, 레지던스 타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체가 입구에서부터 빠져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도 하고, 리액턴트가 반응기에서 머무르는 시간, 머무름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은 원 리액터 볼륨이 프로세스 하는데 필요한 시간, 혹은 유체가 들어와서 반응기에 머무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류 시간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 타임을 우리가 컨버전의 함수로 얻기 위해서 FAO는 V0 CAO 이거로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디자인 이케이션에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FAO 대신 V0 CAO를 여기 딱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타우가 V0분의 V라 그랬잖아. 그럼 V0를 여기 넘겨. 그러면 어떻게 돼? 타우는 마이너스 RA분의 CAO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리액션 레이트 값은 어차피 이제 농도 텀으로 표현이 될 거고, CAO 상수고, 타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컨버전 X. 그래서 여기를 타우를 컨버전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싱글 CSTR 혹은 CSTR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때 첫 번째 CSTR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 CSTR에 대해서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해분식 반응기에서 3개 합쳤잖아. 몰 밸런스, 속도 법칙, 스토이키오메트리. CSTR에서 동일합니다. 자, 예제로 퍼스트 오더 일리버스블 리액션을 수행하는 CSTR 반응기를 한번 우리가 설계를 해볼게요. 그래서 퍼스트 오더면 마이너스 R에는 KCA, 그죠? 그리고 이 반응이 만약에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라 그러면 부피 일정 혹은 볼유메틱 플로 레이트, 부피 유량 일정. 그러면 농도가 어떻게 표현되죠? CA는 CAO 1-X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CSTR의 디자인 이케이션을 타우로 표현을 한 디자인 이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타우는 마이너스 RA분의 CAUX인데, 이게 뭐라고? 이게 조금 전에 배운,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배운 디자인 이케이션을, CSTR의 디자인 이케이션을 타우로, 공간 시간으로, 체류 시간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농도 텀, 스토이키오메트리로 구한 농도 텀, 이 속도 법칙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 속도 법칙에서 농도를
여기에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타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타우는 k분의 1, 1-x분의 1, 1-x분의 x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를 여기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타우는 마이너스 RA분의 CAO X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RA 대신 1차 KCA 집어넣고 근데 CA가 CAO 1-X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CAO 없어지고 타우는 K 1-x분의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컨버전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타우 k분의 타우 ku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를 정리를 하면 우선 조금 전에 구한 이 식을 역수를 취해요. 그럼 타우분의 1은 x분의 k 1-x 되죠. 그죠? 그리고 k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타우 k분의 1은 x분의 1, 여기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x니까 1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1을 여기 넘겨요. 그러면 타우 k분의 1 플러스 타우 k는 x분의 1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갈 때 역수를 취합니다. 그러면 컨버전 x는 1 플러스 타우 k분의 타우 k. 제가 글씨가 좀 못 썼지만 이해는 되시죠? 글씨를 못 썼지만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왔는데 자, 타우 k가 1보다 굉장히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컨버전 x는 타우 k지. 그지? 그러면 타우에 대해서 1차잖아. 타우 k 그러면 이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 x축을 타우 k라 그러고 y축을 컨버전 x라 그러면 타우 k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는 그냥 1차로 증가하다가 이제 타우 k가 얘가 1보다 훨씬 큰 영역에서는 어떻게 돼? 이제는 1을 무시할 수가 있지. 그러면 컨버전 x1에 접근을 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게 이제 CSTR에서 퍼스트 오더 리액션을 할 때 특히 부피가 변하지 않는 퍼스트 오더 리액션을 할 때 타우 K에 대한 컨버전 X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싱글 CSTR에서 퍼스트 오더 1 리버스블 리액션 이렇게 해가지고 컨버전 X를 타우 K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근데 원래 컨버전의 정의가 뭐죠? 컨버전의 정의가 처음에 넣어준 농도분의 반응에 쓰인 거죠. 반응에 쓰인 거는 처음에 넣어준 거 빼기 나오는 거의 차. 그치? 이게 컨버전의 정의잖아. 근데 여기 우리가 컨버전을 1 플러스 타우 k분의 타우 k로 구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CA는 1 플러스 타우 K분의 CAO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또 유도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이 식 그대로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 얘는 CAO분의 CAO니까 1이고 여기는 CAO 분의 CA 그리고 1 플러스 타우 K가 되죠. 그리고 얘를 이쪽에 옮기고 얘를 이렇게 옮겨요. 그러면 CAO분의 CA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타우 K분의 타우 K 이렇게 되고 그러면 1 플러스 타우 K 마이너스 타우 K니까 1 플러스 타우 K분의 1이 되죠. 여기에 이제 얘를 이렇게 곱하면 CA는 1 플러스 타우 K분의 CAO 이렇게 됩니다. 식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싱글 CSTR 혹은 시리즈에서의 첫 번째 CSTR에서의 A의 농도는 1 플러스 타우 K분의 CAO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타우 K가 있잖아. 타우 K. 우리가 이 타우 K를 특히나 퍼스트 오더 일리버서블 리액션에서 1차 비가역 반응에서 이 타우 K를 우리가 댐클러 넘버라고 불러요. 댐클러 넘버. DA라고 불러. 그러면 이 타우 K를 여기에 쓰면 컨버전 X를 1 플러스 댐클러 넘버분의 댐클러 넘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세컨 오더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세컨 오더 일리버스블 리액션이다. 그러면 세컨 오더 일리버스블 리액션을 CSTR에서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을 때 CSTR에 우선 몰 밸런스 씁니다. 그리고 속도 법칙 세컨 오더 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여기 대입을 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스토이키오메트리 여기서도 그 덴시티가 변하지 않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리고 부피가 변하지 않는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니까 농도는 CaO 1-X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얘가 여기 집어넣으면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근데 FAO는 CaO V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FAO 대신 CaO V0 써가지고 CaO 하나 날립니다. 그러면 여기 V0를 이쪽으로 넘기면 타우는 V0분의 V 해가지고 남은 거 분모에는 KCAO 1-X의 제곱 그리고 분자는 X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렇게 남죠. 그래서 타우는 체류 시간을 세컨 오더 일리버스블 리액션 CSTR 시스템에서 타우를 컨버전 X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컨버전에 대해서 이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얘 이렇게 넘겨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타우 K CAO 1-X의 제곱은 X 그리고 1-X 제곱을 풀어요. 1-2X 플러스 X제곱 타우 K CAO 적고 그리고 2X를 이쪽으로 넘겨서 컨버전 X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타우 K CAO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 타우 K CAO X 그 다음에 타우 K CAO는 0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1, 2학년 때 많이 풀어본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근의 공식 컨버전 X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근의 공식을 이렇게 써가지고 풀어요. 이렇게 근의 공식을 푸는 거는 여러분 잘 할 테니까 제가 남겨 놓을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컨버전 x가 이렇게 2타우 k CAO 분의 1 플러스 2타우 k CAO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타우 CAO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근데 보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겠죠. 플러스가 되면 컨버전 x가 1이 넘잖아. 근데 컨버전 x라는 거는 항상 1보다 작으니까 실제로 컨버전 x는 2k CAO, 2타우 k CAO 분의 1 플러스 2타우 k CAO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k 타우 CAO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컨 오더 일리버스블 리액션에서도 우리가 타우 k CAO를 댐클러 넘버라고 정의를 해요. 퍼스트 오더랑 세컨 오더랑 그 타우 k 댐클러 넘버가 약간 다르죠. 퍼스트 오더에서는 타우 k였고 세컨 오더 일리버스블 리액션에서는 타우 k CAO죠. 그래서 지금 근해 공식으로 구한 이 식을 댐클러 넘버로 구하면 x는 2 댐클러 넘버 분의 1 플러스 2 댐클러 넘버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 댐클러 넘버. 그래서 x축을 댐클러 넘버, y축을 컨버전 x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럼 댐클러 넘버에 대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탁 튀어나왔는데, 댐클러 넘버가 뭐냐? 댐클러 넘버가 뭐냐? 댐클러 넘버 같은 경우는 반음기 입구 조건에서 물질 전달, 컨벡티브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일종의 물질 전달이죠. 물질 전달 속도분의 반응 속도의 비율을 나타내요. 그래서 댐클러 넘버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FAO분의 마이너스 RAO V. 그래서 이 제로가 붙는다는 얘기는 반응기 입구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FAO는 그 반응기 입구 조건에서의 몰 플로 레이트, 그러니까 물질 전달에 대한 플로 레이트이고, 마이너스 RAO V는 입구 조건에서 반응에 의한 몰 플로 레이트, 이 조건이 이거에 대한 비율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RAO 얘는 리액션 레이트 오브 리액션은 디멘전이 어떻게 되지? 몰 퍼 단위 볼륨당 단위 시간당, 빨간색으로 쓸까? 단위 볼륨당 단위 시간당 몰수지. 거기에 이제 부피를 곱하면 없어지니까 단위 시간당 몰수, 그냥 몰 플로 레이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만큼 없어지느냐, 입구의 조건에서. 그리고 FAO는 시간당 얼마만큼 공급되느냐, 입구 조건에서. 이걸 나타내는 거죠. 실제로 댐클러 넘버 이렇게 쓰고요. 퍼스트 오더 리액션 같은 경우는 왜 타우 K가 되느냐 한번 보자고. 퍼스트 오더 리액션 같은 경우는 댐클러 넘버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으니까 쓰고, FAO는 CAO V0가 되고, 마이너스 RAO 같은 경우는 1차니까 KCA인데 초기 조건이니까 CAO가 되는 거지. 그래서 CAO 없어지고 결국 V0분의 KV. 근데 V0분의 라지 V가 뭐지? 타우라 그랬지? 그래서 타우 K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컨 오더 일리버스블 리액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RA는 KCA 제곱이지. 그러면 탱크로 넘버가 FAO분의 마이너스 RAO V인데, FAO 대신 CAO V0 넣어주고, 이 리액션 레이트 대신 KCA 제곱인데 초기 조건이니까 혹은 엔터링 조건이니까 CAO 제곱
그 다음에 부피. 그래서 CAO 하나 없어지고 식이 이렇게 되고 V0분의 V가 타우죠. 타우. 그래서 타우 KCAO. 타우 KCAO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댐크로 넘버가 1차일 때랑 2차일 때랑 다르다. 그리고 댐크로 넘버는 그 디멘전이 없어요. 디멘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식에서 보면 알겠지만 댐크로 넘버가 FAO의 디멘전이 어떻게 되지? 몰 퍼 타임이지. 그지? 그죠? 리액션 레이트는 볼륨 퍼 시간 퍼 몰수인데 여기에 다시 볼륨을 곱하면 볼륨 없어지고 결국 몰 퍼 타임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다 몰 퍼 타임이니까 디멘전이 동일하죠. 그래서 결국 댐클로 넘버는 디멘전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댐클로 넘버는 디멘전이 없고 우선 댐클로 넘버로 뭘 할 수 있느냐면 댐클로 넘버의 숫자 크기를 보고 우리가 전환율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댐클로 넘버가 크면 전환율이 댐클로 넘버가 어느 정도 되면 전환율이 얼마 정도 되겠다. 연속식 흐름 반응기에서 이 댐클로 넘버만으로 우리가 그 리액턴트의 전환율을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가역 반응일 때 댐크로 넘버가 0.1이다, 0.1 이하다. 그러면 전환율이 0.1 이하. 그리고 댐크로 넘버가 10 이상이다. 그러면 전환율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 봐봐. 댐크로 넘버가 1차 비가역 댐크로 넘버가 만약에 타우 K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이 댐클로 넘버가 크다라는 얘기는 타우가 크거나 혹은 K가 큰 거지. 그지? 그죠? 그러면 타우가 크다는 얘기는 뭘까? 반응기가 이렇게 있을 때 타우는 이게 반응기 부피가 V고 부피량이 V0일 때 V0분의 V가 타우인데 이 타우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반응기에서의 머무르는 시간이죠. 이 반응기에서 머무르는 시간. 그러면 타우가 크다는 얘기는 반응기에 오래 머문다는 얘기지. 그러면 반응기에 오래 머문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날 찬스가 되게 많은 거죠. 이 생각을 해봐. 타우가 크다는 얘기는 V0가 크다는 얘기죠. 이 들어오는 게 죄송합니다. 타우가 크다는 얘기는 V0가 적고 부피가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부피가 크다. 부피가 크면 많이 전환될 수 있겠지. 대신에 V0가 작으면 천천히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반응기에 더 오래 머물고 반응이 더 많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K가 크다는 얘기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댐크로 넘버가 크다는 얘기는 타우가 크거나 K가 크다는 얘기인데 타우가 크다는 얘기는 오래 머문다. K가 크다는 얘기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 반대로 댐클로 넘버가 작다. 그럼 타우가 작다. 타우가 작다는 얘기는 반응기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다는 얘기지. 그냥 훅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들어오자마자 훅 지나간다.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충분한 시간이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혹은 K가 작다. K가 작다는 얘기는 반응이 엄청 느리다는 얘기지. 그치? 반응이 느린데 어떻게 전환율이 크겠어.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댐크로 넘버로 전환율의 정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댐크로 넘버가 0.1 이하면 컨버전 10% 이하, 댐크로 넘버가 10이면 컨버전 90% 이상,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CSTR 내용하고 PFR하고, 그리고 이제 가스 페이지 리액션일 때 압력 강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챕터 5장을 다음 시간에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